대손에게 일단은 대손이라는 애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채권의 미회수가 발생하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 두 가지죠. 매출 채권도 있고요. 얘는 외상 매출금이랑 그 다음에 다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뒤에 가서 개정 과목이 또 나뉠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 쓸게요. 얘네들을 못 받게 됐다라고 하면 대손상각비라고 얘기 처리하는데 대손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우리 상품일 때만 외상이랑 어음 쓸 수 있죠. 네. 그럼 이 외상이랑 어음은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오면 상품 때문에 생긴 거고 그게 주된 업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네. 뒤에 가서 회계 처리하는 거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채권도 있어요. 얘네들은 미수금, 대여금, 환급금이고요. 얘네들도 못 받게 될 수 있죠. 얘네들은 근데 개정 과목이 기타의 대손상각비. 장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개정 과목은 영업 외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런 5가지를 못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는 애들 충당금 미래에 발생할 사건이나 사고를 대비해서 미래에 발생할 사고를 대비해서 돈을 좀 모아놓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개 말을 합치면 대손 충당금이 되는데 대손 충당금은 채권의 미회수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둔다. 얘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이 돈 빼쓰는 거죠. 실제로 못 받게 됐을 때 이 돈을 빼쓰는 거죠. 자, 근데 이 충당금이라는 애의 그 위치를 보면 되게 특이해요.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2억이 있다. 근데 그 중에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 게 2천만 원이 있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 얼마예요? 1억 8천이죠. 1억 8천. 2천만 원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네. 얘가 그럼 장부의 표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 시상표 다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이거 보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 지금 외상매출금이라고 찍혀있죠. 이렇게. 7,863만 2천. 바로 밑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라고 있는데 67만 3천 원이래요. 1% 설정했나봐요. 그리고 나서 금액이 이렇게 써있는데 요 금액은 충당금을 뺀 금액이에요. 충당금은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대손 충당금은 다 받으면은 이 돈 받는 건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또 보면 받으러움이 4,189만 5천 원이 있고 받으러움 밑에도 대손 충당금이 있어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애는 이렇게 많이 모아놨다가 계정별로 다 합쳐서 모아놨다가 이거를 그냥 공통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공통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계정 과목별로 하나씩 달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설정할 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얼마,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얼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 자산에 들어가 있어요. 자산에 들어가 있고 얘는
외상 매출금에서 금액을 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자산은 아니지만 자산 계정 밑에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서 금액을 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애들을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해요. 네. 평가가 조정이고요. 차감이라는 얘기는 금액을 뺀다는 얘기죠. 자, 대손충당금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하고, 차감적 평가 계정은 어떠한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어요. 자산이나 부채의 마이너스 성격입니다. 마이너스 성격. 그래가지고 각 계정 과목 밑에 따라 붙으면서 금액을 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이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 설정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설정 기준은 이렇게 잡죠. 과거, 이회수, 채권의 비율만큼 결산 시 설정할 겁니다. 설정. 크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못 받은 게 1%다? 아, 그럼 지금도 못 받아라. 내년에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1% 설정해 놓자. 옛날에 못 받은 게 2%다? 아, 그럼 내년에 2%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2% 설정해 놓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설정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결산 시 대손 설정할 겁니다. 첫 번째.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 금액의 1%를 대손 설정한다. 결산일 기준 외상 매출금 금액이 100만 원이고 과거에 1%를 못 받은 기억이 있어서 이것만큼은 내년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돈을 좀 모아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 얘기가 우리 목표액을 계산한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목표액은 10,000원이죠. 자, 이 목표액 10,000원만 만들면 돼요.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볼게요. 첫 번째 경우. 잠깐 이거 하기 전에 대전 과목 좀 볼게요. 대전 과목. 설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차변에 대손 상각 B,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설정해놔요. 근데 이 대손 상각비라는 애는 지금 비용이긴 한데 돈을 쓴 거는 아니에요. 네. 저쪽에 모여 있는 거죠. 그냥 쌓아놓은 거죠. 근데 못 쓰는 거죠.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 상각비는 사용한 거는 아니지만 사용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비용으로 상관비로 인정이 가능한 겁니다. 충당금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특정한 목적을 두고 돈을 모아놓겠다.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놓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회계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금액은
금액은 이 금액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존에 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000원 다 때려 넣으면 되죠? 기존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 더해가지고 10,000원을 만들면 되는 건데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니까 대손 상각비 10,000원, 대손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에 충당금 잔액이 2,000원이 있었다. 2,000원이 10,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해요? 8,000원? 8,000원, 그죠? 네. 기존에 회계 처리해 놓은 게 충당금 모아놓은 돈이 2,000원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8,000원만 더 집어넣어가지고 목표로 하는 금액 10,000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손 상각비 8,000원, 대별의 대손 충당금 8,000원 이런 식으로 갑니다. 3번. 기존에 충당금 잔액이 10,000원이 있었다. 자, 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액과 일치하죠. 그럼 목표로 하는 금액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도 할 필요가 없어요. fun계 없음. 목표액과 충당금 잔액이 똑같다. 회계 처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존에 충당금 잔액이 12,000원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앞전법 회계 처리만 해볼게요, 먼저. 차변의 대손 상각비 12,0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2,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 10,000원이란 말이에요, 10,000원. 자, 우리는 얘를 10,000원만큼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액보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는 충당금에서 2,000원이 빠지면 10,000원만 남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목표로 한 금액보다 기존에 설정해 놓은 금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상계를 하시면 되는데, 차변에 대손 충당금 2,000원 상계 초과되는 금액.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합니다. 환입. 환입이란 얘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줄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었다. 뭐 글자 그대로 풀면 되돌아왔다는 얘기인데, 안 쓰려고 저쪽에다가 모아놨던 금액 중에 일부가 되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느냐?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설정하는데, 대손상각비는 돈 쓴 게 아니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 환입이라는 얘기도 돈을 번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돈이 두루 생긴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건 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원래 내 돈 중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줄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을 뿐이죠. 그래서 이 환입이라는 얘기는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환입이라고 붙어 있는 애들은 다 똑같아요. 수익은 아니에요. 돈 번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차감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돈 쓴 거 아니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이거만큼 금액을 빼겠다는 얘기죠. 비용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기출문제 풀다 보면 환입이라고 써있고 수익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 틀린 거예요. 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는 목표로 하는 금액을 계산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목표액과 기존의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었는지를 비교해가지고 목표액만큼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충당금 잔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목표액 그냥 다 때려 넣으시면 되는 거고, 충당금 잔액이 일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목표액만큼 도달하기 위한 금액을 추가를 해주시는 거고요. 충당금과 금액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아무 작업도 안 하셔도 됩니다. 목표로 하는 충당금보다 금액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초과되는 금액을 상계하시고 대변에다가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쓰시는 거고요. 자, 이 결산대 설정하시는 거.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면 실제로 대손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대손 발생 시. 애초에 그러면 전기 결산에 결산 시 충당금 설정해 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개가 처음에 대손 충당금, 처음에 대손 상각비 10,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돈을 못 받게 됐다라고 하면 차변에 있었던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상계가 되고 차변에 있었던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상계가 되고 그 자리를 대손 충당금이 와가지고 차변에서 메꿔주시면 돼요. 이것도 경우에 넣어서 해볼게요. 여러 가지. 첫 번째, 외상매출금 6,000원이 6,000원 대손 발생하다. 못 받게 됐다. 자, 그러면 앞전에 있었던 충당금 땡겨다가 쓰시면 되겠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6,000원 땡겨다가 쓰시고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으로 상계하시고 잔액 좀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 시점의 잔액은 10,000원입니다. 이 시점의 잔액은 4,000원 남아있죠. 이제 6,000원 뺐었으니까 자, 아까 설정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설정은 2분계를 위해서 그냥 모아놓는 경우의 수를 얘기한 거고 이제 얘는 대손충당금이 차변으로 빠지는 겁니다. 외상매출금이랑 바뀌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이어가지고 연타로 쭉 할게요. 두 번째, 외상매출금 5,000원 대손 발생됐다. 대손 충당금 지금 근데 4,000원밖에 없죠. 그죠? 못 받게 됐을 때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4,000원밖에 없다. 일단 다 가지고 올게. 대손 충당금 4,000원 다 ጨ내다가 쓰시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된 거는 5,000원이다. 차변에 금액이 모자르죠. 자, 이런 경우에 설정해 놓은 게 없다. 그리고 설정해 놓은 게 모자르다라고 한다면 없거나 모자르다라고 한다면 비용 처리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대손 상각비 못 받게 된 거 있다. 네. 자, 이 시점에 잔액은 이제 없죠. 그 다음에 3번. 잔액이 없는 상태인데도 대손이 발생할 수 있죠. 과거에 계산 잘못해가지고 외상 매출금 2,000원 대손 발생했다. 근데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전부 다 비용 처리하고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대손 상각비 2,000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된 거 2,000원.
됐죠? 여기까지?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간단하게. 앞전에 이제 설정해 놓은 게 10,000원이 있었는데, 돈을 못 받게 됐다라고 하면 대손 충당금 차변으로 땡겨가지고 메꿔주시고,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3개. 또 못 받게 됐다라고 하면 충당금 있는 거 땡겨오시고, 충당금이 모자르다라고 하면 나머지 비용 처리하시는 겁니다. 또 못 받게 됐다라고 하면 근데 충당금이 없는 경우 여기도 잘 확인해야겠죠. 여기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잔액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비용 처리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대손 회수라고 있습니다. 대손 회수. 얘는 과거에 대손 처리한 거를 돌려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 게 없어요. 방금 끝이죠. 예. 과거에 대손 처리했던 금액을 대손 처리했던 채권 금액을 회수를 했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차변에 현금 5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외상매출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지금 내가 받은 거는 차변으로 받은 거를 현금으로 받았던지 보통예금으로 받았던지 이걸 차변에다가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외상매출금은 이미 다 상계를 해버렸잖아요. 옛날에 못 받았을 때. 그래서 거기는 거래가 그 상태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못 받게 됐을 때 대손 충당금에서 땡겨와가지고 메꿔다가 썼잖아요. 근데 그 돈을 돌려받았다라고 하면 다시 대손 충당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네. 자, 경우에서 이렇게 세 개. 대손 설정, 그 다음에 대손 발생, 대손 회수. 자, 이거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